반갑습니다. 시골체육관 류호정 코치입니다.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코치가 이야기해 볼 내용은 체중 변동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체중을 줄인 사람의 95%는 다시 살이 찌고 그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굉장히 이 체중 변동에 대한 악순환은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오늘은 이 체중 변동에 대한 악순환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 것인데, 일단은 체중 변동 악순환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한 사람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괜찮았어요. 나름 잘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로로든 그 목표가 생겨가지고 한번 체중을 줄여보겠다라고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너무 의지와 근성이 강해서 그 목표를 이뤄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대중에 많이 알려진 그런 고독한 식단으로 말이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주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인정, 이런 부분들이 나름 괜찮아, 아주 맛있어, 그 느낌이. 순간적으로 나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 아주 괜찮아, 그 맛이. 근데 이상하게 내 내면의 나의 삶의 질은 그렇게 높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가 않는 거야. 우선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뽑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낮아진 식단에 대한 눈높이, 높아진 활동량에 대한 기준. 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자신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끝까지 내가 밀고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 체중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때에 대한 또 내가 느끼는 사회에 대한 어떤 시선, 그로 인한 나의 다시 낮아지는 자존감, 이런 부분들이 나를 괴롭히면서 체중 변동에 대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몸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행동에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체중을 어떠한 경로든 간에 한번 줄였다면 그걸 방어할 수가 있는데, 그 방어에 대한 부분은 확신과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다소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그거는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그래서 코치는 식단을 추천할 때 항상 어머니의 밥을 비유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한 공기는 먹을 수 있는데 두 공기는 먹기 싫은 밥, 엄마의 밥. 네. 자, 그럼 제가 오늘 이걸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분 문제거든요. 내가 체중을 줄이고 나서 식단의 약간에 대한 변화와 약간의 이탈, 이런 부분을 느꼈을 때 왠지 기분이 조금만 더 먹어도, 조금만 짠 걸 먹어도, 조금만 단 걸 먹어도 막 살이 찌는 기분이 느껴져요. 기분은 좋지만, 먹을 때 입맛은 좋지만, 맛은 좋지만 왠지 기분은 불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이건 뇌에서 전달하는 트릭 같은 거예요. 트릭.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체중은 약 2kg에서 3kg까지는 하루 만에 추가 변동이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이 쪘다 안 쪘다 이런 부분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체중 조절해야겠다라는 건 대략적으로 5kg 정도, 5kg 정도 살이 찌게 되면은,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조절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2kg 정도 변동한 거 가지고서
음식의 기준이 틀어진다든가 그거를 거기에 기분을 참여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오늘 코치가 해주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실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난 다이어트 성공했는데 지금 김치 조금만 먹어도 막 살찌는 기분이 느껴지고 뭔가 내가 내 몸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사항을 느낄 수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드세요. 예, 일단 드시고 어떻게 먹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 공기는 먹을 수 있지만 두 공기는 먹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밥.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은 뭐 미역국, 밥 한 공기, 뭐 기타 등등 한식으로 된 반찬들, 뭐 조기, 고등어, 뭐 이런 부분들로 그냥 먹어줍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2주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먹었을 때 내가 체중이 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대략 기간이 한 2주 정도는 밀어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 이렇게 먹어서는 내가 살이 안 찌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한 야식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먹어볼까? 이제 살이 찌고 있는 걸 이제 느끼게 되겠죠. 아, 야, 근데 우리가 이건 알아야지. 욕심쟁이가 되면 안 되지. 예. 하루에 3끼는 먹어도 되지. 이거 먹고 살찌면 그게 인간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일주일에 야식을 2번씩 먹으면서 살이 안 찌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줘야 됩니다. 예.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야식은 주말에 먹을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좀 늘더라도 다이어트 이후에 체중이 약 2kg 정도 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한번 밀어붙여 봐야 됩니다. 예.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평탄하게 말이죠. 평탄하게 쪘다 뺐다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예. 그거로 인한 심리적인 악순환을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자,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 빼자. 화이팅!